마피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 인신매매, 살인은 물론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마약 유통을 장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피아 조직인데요. 인터폴은 은드랑게타 소탕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 무려 2,500여 명의 특수수사요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350여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엄청난 규모로 체포를 했네요. 야 마피아 소탕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와, 350명이면 어마어마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은드랑게타 조직의 핵심 인물인 마약 밀거래 주범 마르크 페렌 클라우드 비아르트만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인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했던 비아르트. 그런데 올해 초 인터폴이 드디어 이 비아르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튜브에 올린 이탈리아 요리 국방 영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인터폴은 영상 속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지? 이게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손 이런데 혹시 손에 문신이 있나? 아, 문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 패밀리들의 그 표식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인터폴이 해당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한 이유, 바로 문신! 영상 속 남성의 팔에 비아르트와 똑같은 독특한 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너튜버의 인터넷과 SNS 기록을 추적,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마을인 보카치카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고요.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비아르트를 발견, 7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와, 진짜 너튜브를 했다고? 이게 보니까 본인도 영상 올리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방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튜브에 올린 쿡방 영상 하나 때문에 7년간의 도피 생활은 끝! 바로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지. 본인이 이제 본인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마어마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은드랑게타 조직의 핵심 인물인 마약 밀거래 주범 마르크 페렌 클라우드 비아르트만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인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했던 비아르트. 그런데 올해 초 인터폴이 드디어 이 비아르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튜브에 올린 이탈리아 요리 국방 영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인터폴은 영상 속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지? 이게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손 이런데 혹시 손에 문신이 있나? 아, 문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 패밀리들의 그 표식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인터폴이 해당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한 이유, 바로 문신! 영상 속 남성의 팔에 비아르트와 똑같은 독특한 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너튜버의 인터넷과 SNS 기록을 추적,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마을인 보카치카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고요.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비아르트를 발견, 7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와, 진짜 너튜브를 했다고? 이게 보니까 본인도 영상 올리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방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튜브에 올린 쿡방 영상 하나 때문에 7년간의 도피 생활은 끝! 바로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지. 본인이 이제 본인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엽서의 수신인은 2017년 8월 프랑스, 벨기에, 체코, 스페인, 스웨덴 등 20여 개국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엽서가 발송됐는데요. 먼저 프랑스에 전해진 엽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파루, 너는 프랑스에서의 삶이 최고란 것을 알 거야. 우리는 네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뭐야 이게? 파루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컴백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엽서의 수신인인 파루는 실종자가 맞긴 맞습니다.
사실 그는 2009년 은행강도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던 범죄자 파루 아치였고요. 그리고 이 엽서를 보낸 발신인은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이었습니다.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쓴다고? 근데 너무 다정다감하게 바게트빵 들고 컴백 이러면서 영화에 보면 고백할 때 쓰는 스케치북 그 대화 아닙니까 저게. 예전에 유로폴에서 사람들의 범죄 증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 인적사항을 담은 그런 달력을 제작해 배포했었다고 저희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 더 회유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도로 제작한 거 아닐까요? 이 엽서가 널리 배포될수록 경찰들이 범죄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현상 수배 중인 21명의 주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 회원국 국민에게는 관심과 신고를, 또 수배자들에게는 자수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이 엽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발상이다. 여기에다가 벨기에에서는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상 수배범 아르튀르 노로키에게 벨기에 감자튀김이 최고지. 진짜 맛있대. 우리는 네가 감자튀김을 그리워할 거라는 걸 알아. 돌아와서 감자튀김을 마음껏 즐기렴. 저거 듣고 와가지고 감자튀김 어딨어요? 감자튀김을 웃기겠다. 감자튀김 준다 그랬잖아요. 도망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그만하고 죗값 치르고 두 발 편히 뻗고 자라.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며 범죄자들의 감성을 터치한 거죠. 아니 근데 네가 감자를 그리워할 거 우리 다 알아. 너무 웃긴다. 그래야 수 있지. 실제로 유로폴은 2016년 1월부터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그 결과 36명의 지명 수배자를 체포, 또 그중에 11명이 제보를 통해 검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효과 있네. 효과가 발상이라니까. 그래.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현상수배 전단지는 좀 살벌해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치. 쳐다보면서 유심히 보기 힘든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딱 보게 되잖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더 많이 보고요. 교묘히 숨어있는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죠.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8위 공개합니다.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면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뭐요?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도를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와.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에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리고 법의 처벌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것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 이번 특종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남성 유리 톨로츠코는 여자친구 마고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요.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들의 결혼을 극구 만류했는데요. 하지만 마고가 얼마나 상냥하고 예쁜데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요. 결국 이게 반대한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둘이 좋으면 저렇게 애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인생입니다. 예. 완전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씀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톨로츠코는 드디어 지난해 12월 수십 명의 하객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여자친구 마고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섰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 마고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뭐 승낙을 뭐야? 어? 뭐야? 누가 봐도 진짜 모든 기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누가 봐도
착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 말 좀 듣자. 이건 부모 말 좀 들어. 인형인 거죠? 네.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인형인 거잖아요. 인형입니다. 아니, 저건 부모 말 듣자. 저건 아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참 정말. 인형하고 결혼식한 겁니까, 그럼?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톨루츠코는 자신이 캐릭터, 사람,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범성애자라면서요. 과거 우연히 들린 술집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마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 그들로부터 마고를 구출해냈고요. 그때부터 인형 마고와 연인이 됐다는데요. 마고, 이것 좀 먹어보라는. 마고, 함께 사진 찍자고. 톨루츠코와 마고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것 없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왔다는데요. 진짜 동반자네.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톨루츠코. 하지만 톨루츠코와 마고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만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했어?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사이가? 싸웠구나. 왜 그러지?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걸까요? 아내분 되시는 마고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인형 수리점에 맡겨놓은 동안 마고에 대한 사랑이 식은 톨루츠코.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마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루츠코는 곧이어 새롭게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들을 공개했습니다. 들이요? 2021 비유의 세계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정말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